내일까지 돈 안 보내면 너 회사에 찾아가서 난리 칠 거야. 이혼 다음날 새벽에 도착한 협박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18년간 보내던 돈줄은 영원히 끊어진 후였거든요. 나 임신했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불륜녀의 절규와 시댁 식구들의 통곡이 아파트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들에게는 가족이 아니라 단순한 ATM이었다는 것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법원 계단을 한 걸음씩 내려오면서 저는 손에 든 이혼 판결서를 내려다봤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이 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났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온라인 뱅킹에 접속해서 시댁으로 매달 나가던 자동이체를 찾았습니다. 500만 원. 18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보냈던 그 돈이었죠. 정말 끊을까? 잠시 망설였지만 곧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이체 취소 완료.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18년간 저를 짓눌렀던 무거운 쇠사슬이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셨습니다. 서진아, 이번 달 돈이 안 들어왔는데? 목소리에는 당연히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한 푼도 보내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서진아,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혼했으니까 이제 의무가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숨이 턱 막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아, 그래도 정이 있잖니. 그렇게는 못하지. 죄송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도 지나지 않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도훈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네가 지금 뭔 짓을 한 건지 알아? 우리 집 숨통을 끄는 거야. 우리 집? 이제 남남이잖아. 미쳤어? 엄마가 얼마나 놀라셨는데. 그때 도훈 뒤로 윤나래가 나타났습니다.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울먹였습니다. 언니, 저 임신했어요. 윤나래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태어날 아기는 무슨 죄예요? 저는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지 돈을 보내주는 지갑이었을 뿐이었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와 시누이 지영까지 달려왔습니다. 서진아,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18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정도 정은 있잖아. 지영이 씩씩대며 소리쳤습니다. 가족이라고요? 저는 그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18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어요? 아파트 복도에 그들의 울음소리와 고함이 뒤섞여 퍼졌습니다. 이웃들이 문틈으로 내다봤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지난 18년을 떠올렸습니다. 제 월급 대부분이 시댁 생활비로, 명절 비용으로, 각종 경조사비로 나갔어요. 정작 제 노후 준비는 하나도 하지 못했죠. 책장 구석에서 먼지 쌓인 통장들을 꺼내봤습니다. 제 명의 계좌 잔고는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모든 돈이 생활비로만 흘러가 있더군요. 도훈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 혼자 벌어서 뭐하게? 그 말이 저를 더욱 각성시켰어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 2시 도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까지 돈 안 보내면
너 회사에 찾아가서 난리 칠 거야. 저는 그 문자를 보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했어요. 18년간 당해왔던 것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핸드폰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사무실에서 월말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숫자들을 정리하는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층 로비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서진 나와. 도훈의 목소리였어요. 사무실 앞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직원으로 알려졌던 제게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다들 놀란 표정이었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기 서진 씨. 옆자리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는 분이세요? 네,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비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직원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습니다. 도훈이 로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채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직원들과 손님들이 다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제가 낮게 말하자 도훈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하긴, 돈 내놔. 여기서 이러지 마, 사람들이 다 보잖아. 그럼 돈 보내라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놀라셨는지 알아? 여긴 내 회사야. 제발 나가. 회사? 그 회사도 우리 집 돈으로 다니는 거 아니야?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다가와 도훈을 말렸어요. 손님, 조용히 좀 하세요. 얘가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한다니까요. 도훈이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18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살게 해줬는데 이게 보답이야? 그때 뒤에서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장님이 부르십니다. 저는 도훈의 팔을 잡아 끌며 부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김 부장이 난처한 얼굴로 저희를 맞았습니다. 서진 씨,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부장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문제? 부장님, 이 여자가 우리 집안을 박살내고 있어요. 도훈이 소리쳤습니다. 18년 동안 우리 집이 얼마나 챙겨줬는데요. 저희 이미 이혼했습니다. 제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했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정이란 게 있지. 도훈이 얼굴을 붉히며 고함쳤습니다. 부장님, 이 여자가 우리 엄마 생활비를 끊었어요. 김 부장이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진정하세요. 이혼한 부부가 돈 문제로 싸우는 건 회사에서 다룰 일이 아닙니다. 부장님, 개인적인 문제는 회사 밖에서 해결하세요. 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진 씨, 다음부턴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도훈을 간신히 밖으로 내보내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서진 씨 이혼하셨대. 그래서 저런 일이. 안 됐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눈앞의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최 주임이 다가왔습니다. 서진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혼이 쉬운 일이 아닌데 혼자 감당하기 힘들죠. 이젠 익숙해지려고요. 최 주임이 제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힘들면 말해요. 혼자 참고 있지 말고. 퇴근 시간이 되어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 있는데 박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일 많이 놀랐죠? 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서글펐어요. 사람들이 모두 저를 불쌍한 여자로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 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지영이었어요. 서진아, 시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18년을 가족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지영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언니,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지영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무슨 어쩔 수 없어예요. 오빠 회사도 힘들고 엄마도 아픈데. 그건 도훈이가 책임질 일이야. 그래도 피부치잖아요. 그렇게 냉정하게 살 거예요? 계단에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보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제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서진아,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했다고. 어머니,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며칠 후 윤나래가 찾아왔습니다.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 임신한 거 아시죠? 그래도 같은 여자끼리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같은 여자면 남의 남편 빼앗지 말았어야지.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너무해요.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윤나래가 울부짖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길거리로 내쫓을 거예요? 길거리는 무슨, 도훈이가 벌어서 살면 되잖아. 도훈 씨 회사도 어려워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임신한 몸으로 남의 남편을 빼앗아 놓고 피해자인 척하는 모습이 기가 막혔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 업무를 보러 갔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대출 만기 연장 상담을 받는데 직원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된 자산이 꽤 많으시네요. 제가요? 예, 예금 외에도 투자 상품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직원이 종이를 건넸습니다. 이게 다 제 명의라고요? 저는 놀라서 손이 떨렸습니다. 도훈이 세금 문제 때문에 제 이름으로 돌려놓은 자산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던 겁니다. 상업용 부동산도 2건 있으시네요. 부동산이요? 집에 돌아와 서류를 하나씩 정리해 보니 저는 빈털터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때 도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내 명의로 된 돈들 절대 건드리지 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거 내 사업 자금이야. 내 명의면 내 돈이지. 헛소리 하지 마. 그거 손 떼면 진짜 가만 안 둬. 저는 그제서야 도훈이 왜 그렇게 발작적으로 반응했는지 이해했습니다. 이 게임의 진짜 승부처가 어디인지도 깨달았어요. 이틀 후 저는 평소처럼 단골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미용사 언니가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서진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미용사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냥 소문을 들었거든요. 언니가 가위질을 멈추고 말을 흐렸어요. 분명히 뭔가 들은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임신한 사람을. 그런 게 맞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동네에 소문이 퍼진 거였습니다. 언니,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언니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머리를 하고 나와서 아파트 관리소에 택배를 찾으러 갔습니다. 관리소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아저씨, 택배 왔나요? 아, 네. 잠깐만요. 평소 친근하게 인사하던 아저씨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택배를 건네주면서도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계산대에서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이래. 임신한 사람 괴롭힌다는. 아이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다 있나? 돈이 많으면 뭐해. 인간성이 저 모양인데. 저는 등 뒤가 따끔거렸어요. 빨리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10통도 넘게 와 있었어요. 하나씩 들어보니 모두 욕설과 비난이었습니다. 임신부 괴롭히는 나쁜 년. 양심도 없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돈 많다고 임신한 사람 괴롭히냐? 대부분 여성들의 목소리였어요. 분노에 찬 목소리들이 마치 저를 진짜 악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윤나래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게 보였어요. 임신한 저를 길거리에 내몰려는 전처.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습니다. 글 내용을 읽어보니 완전히 사실을 왜곡해서 적어놨더군요. 저는 현재 임신 6개월입니다. 아이 아빠와 재혼을 앞두고 있는데 전처가 갑자기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렸어요. 18년 동안 시댁을 돌봤다고 하는데 이혼하자마자 생활비를 끊고 저희를 길거리에 내몰고 있습니다. 임신 6개월인 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돈줄을 끊었어요. 아이 아빠 회사까지 망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아기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댓글들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정말 악질이네요. 임신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전처가 질투하는 거 아닌가요? 돈 많으면 뭐하나. 인간성이 바닥이네. 이런 사람이 진짜 있구나. 임신부 스트레스 주면 애한테 안 좋은데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개인정보까지 노출되어 있었어요. 이름, 나이, 사는 동네, 심지어 회사명까지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르는 번호에서 하루에도 10여 통씩 전화가 왔어요. 한서진 맞죠? 네. 임신부 괴롭히지 말고 돈이나 보내세요. 누구세요? 임신한 사람 힘들게 하면 나중에 벌 받아요. 전화를 끊어도 또 다른 번호에서 걸려왔습니다. 양심도 없는 사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임신부 괴롭히는 거 보니까 정말 나쁘네요. 당신도 임신해 봤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영이는 같은 동네 학부모들에게 험담을 퍼뜨리고 다녔어요.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옆동 박아줌마가 귀띔해줬습니다. 서진 씨, 요즘 소문이 안 좋던데. 무슨 소문이요? 지영 씨가 여기저기서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서진 씨가 오빠 회사 돈까지 다 가져갔다고. 회사 돈까지요? 응, 사업 자금도 빼돌렸다고 하던데. 그런 말을 했다고요? 학부모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없네요. 아이 학부모 모임에서도 저를 대놓고 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엄마들도 저만 보면 시선을 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해도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네. 그냥.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놔도 집 앞에서 계속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모르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한서진 씨 계세요? 나와서 해명하세요. 임신부 괴롭히는 게 맞나요? 돈 있으면 다인가요? 저는 커튼을 닫고 집 안에만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적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밤에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서워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도훈이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와 함께 찾아온 거예요. 변호사 김민수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사기죄로 고발하겠습니다. 무슨 사기요? 당신 명의로 된 재산들,
그거 다 남편 것 아닙니까? 제 명의면 제 것 아닌가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니까 공동 재산입니다. 도훈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니까 사기지.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법정에서 판단받으시죠.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고발장입니다. 합의하시면 모든 걸 조용히 끝낼 수 있습니다. 합의요? 재산 절반을 돌려주시고 앞으로 생활비도 일정 부분 지원해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도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들이 간 후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다음 날 은행에 갔더니 자산 정리를 도와주던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재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재무 전문가요? 네, 정다은 씨라고 정말 실력 있는 분이에요. 이런 상황에도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법적 문제도 잘 아시거든요.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바로 연락드릴게요. 다은을 만난 건 그 주 금요일이었어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서 전체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면 다은이 꼼꼼히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적, 재무적 구조의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다은이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일단 고객님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그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럼 같이 조사해 봅시다. 다음과 함께 자세히 조사해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도훈이 숨겨왔던 회사 지분과 부동산까지 상당한 재산이 제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업용 부동산들 구입 당시보다 지금 시세가 훨씬 높아요. 다은이 부동산 시세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이 투자 상품들도 대부분 수익을 내고 있어요. 수익이요? 네, 이건 명백히 고객님 재산이에요. 하지만 도훈이가 사기라고 하는데 사기가 아니라 정당한 재산권이에요. 저는 비로소 도훈이 왜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지 이해했어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격 계획을 세워야 해요. 다은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부터 법적으로 대응하고 재산권도 확실히 정리해야 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고객님이 이기실 수 있어요. 그날 밤 다은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저는 처음으로 확신을 가졌어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일주일 후 다은의 조언에 따라 저는 제 명의의 모든 계좌를 새로운 은행으로 이전했습니다. 도훈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이었어요. 새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발급해준 카드와 통장을 받아들고 있을 때 마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은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교차했어요. 고객님, 앞으로는 본인 확인 없이는 절대 계좌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그와 동시에 도훈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맞고발을 했습니다. 다은이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발장을 작성하면서 제 손이 떨렸어요. 윤나래의 온라인 게시글들도 모두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까요? 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에요. 변호사와 함께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모욕과 피해를 당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스크린샷으로 찍어둔 악성 댓글들, 녹음해둔 욕설 전화들, 윤나래의 거짓 게시글들까지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은이 제안한 새로운 계획이었어요. 서진 씨, 이제 정말 본인만의 사업을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다은이 카페에서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사업이요? 네, 그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보세요. 저한테 무슨 경험이 있다고요? 결혼 전에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하셨잖아요. 맞았어요. 결혼 전 3년간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죠. 그 후에도 취미로 홈스타일링을 계속 공부해 왔어요. 요즘 홈스타일링 컨설팅이 인기래요. 다은이 스마트폰으로 관련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정말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인테리어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일단 사업자 등록부터 내세요. 다은이 차근차근 알려줬어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부터 시작해보세요. 사업자 등록을 내는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구청에 갔습니다. 한서진 홈스타일링이라는 상호로 등록했어요. 접수증을 받아들고 나올 때 정말 제가 사업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대학교 동창 미영이었어요. 서진아, 정말 해줄 수 있어? 미영이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한번 해볼게. 그럼 우리 집 거실 좀 봐줘. 미영이네 집에 가서 거실을 둘러봤어요. 가구 배치부터 색상 조화까지 개선할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파는 벽 쪽으로 옮기고 조명을 바꿔보는 게 어때? 정말 달라 보이네. 간단한 가구 이동만으로도 공간이 훨씬 넓어 보였어요. 색상도 좀 통일해보자. 우와, 서진아 진짜 재능 있다. 미영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첫 컨설팅비로 200만 원을 받았어요. 매우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제 손으로 직접 번 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 민재가 제 통장 잔고를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편을 들던 민재가 진실을 알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빠가 그동안 엄마 돈으로 살면서 바람까지 폈다는 게 말이 되냐고. 민재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도 더 이상 예의 안 차릴 거야. 민재야, 그래도 할머니는. 아니야, 엄마. 할머니도 아빠 편만 들었잖아. 대학생인 아들이 제 편에 서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며 적어도 제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웠다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미영이를 통해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지인들과 미영이 직장 동료들 중에서 홈스타일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서진 씨가 해줬다는 집 봤는데 정말 예뻐졌더라고요. 저희 집도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상담 요청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고객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아줌마였어요. 우리 집 주방이 너무 답답해서요. 한번 가서 볼게요. 박아줌마네 주방을 보니 수납 공간 활용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고 조명을 밝게 바꿔보세요. 어머, 이렇게 하니까 훨씬 좋네요. 색상도 화이트 톤으로 맞춰보세요.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주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진 씨, 정말 감사해요. 박아줌마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조금씩 알려지자 도훈과 윤나래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서진아,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었는데
도훈이 갑자기 유화적인 톤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뭔 소리야? 사업 잘 되고 있다면서? 그래도 가족끼리 화해하자. 화해? 윤날에도 반성하고 있어. 정말 뻔뻔했어요. 며칠 후 윤나래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언니 사업 잘 되시던데요. 윤나래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도와달라고? 저도 아이 낳고 나면 뭔가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노골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어요. 안 됩니다. 언니가 너무하네요. 너무하긴 누가? 시어머니도 달라졌어요. 서진아, 이제 네가 성공했으니 우리도 좀 챙겨달라. 전화로 말하는 목소리에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도 18년을 가족으로 살았는데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그들의 변한 태도를 보며 역시 사람들은 돈 앞에서 솔직해진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지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 우리도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지영이 넌지시 사업 참여 의사를 비쳤어요. 지영아, 미안하지만 혼자 하려고. 언니가 정말 변했네요. 변한 게 아니라 정신 차린 거야. 하지만 저는 다은의 조언에 따라 모든 사업 관련 의사결정을 철저히 제 기준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 어떤 가족이라도 사업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사업이 한 달째 접어들 무렵 첫 달 매출이 1,500만 원을 넘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좋은 성과였습니다. 서진 씨, 정말 잘하시네요. 다은이 매출 보고서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고객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요. 정말요? 네, 재방문 문의도 벌써 몇 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요? 세무조사 나가겠습니다. 다음 날 세무조사관들이 집에 왔어요. 서류들을 뒤지는 모습을 보며 도훈이 뒤에서 신고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장부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다행히 다은이 처음부터 모든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해뒀기 때문에 문제없이 조사를 마쳤어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조사관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의 치졸한 방해 공작이 계속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인 것 같네요. 다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홈스타일링 사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월 매출이 4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담료로 시작했지만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단가도 올릴 수 있었어요. 재방문하는 고객들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입소문을 타며 예약이 밀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스타일링한 집들이 SNS에 올라가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서진 씨, 이제 정말 전문가 같아 보여요. 세 번째 방문인 최 고객이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세련되어졌어요. 감사해요. 더 열심히 할게요.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지역 인테리어 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담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포트폴리오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고객층이 수도권으로 확대되었어요. 하루에도 몇 건씩 상담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완전 워커홀릭이네. 민재가 늦게 들어오는 저를 보며 농담했습니다. 일이 재미있으니까 그래. 정말 좋아 보여, 엄마.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 그래. 어떻게 달라?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활기차.
민재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특히 30-40대 워킹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조언을 해주는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으며 예약이 2주 이상 밀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진 씨 덕분에 우리 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강남에서 온 김 고객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정말 살맛나요. 남편도 깜짝 놀랐어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할게요. 고객들의 만족스러운 반응을 볼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성공 소식이 알려지자 도훈이 갑자기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진아, 내가 투자할게. 도훈이 갑자기 사업 파트너를 자처하며 찾아왔어요. 양복을 차려입고 와서는 마치 큰일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투자라니? 같이 하자. 내가 사업 경험도 많잖아. 관심 없어. 왜 그래? 같이 하면 더 크게 할 수 있어. 혼자서도 잘 되고 있어. 그래도 자본이 있어야 사업이 커지지. 정말 뻔뻔했어요. 얼마 전까지 저를 사기꾼 취급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파트너가 되자니. 내가 인맥도 있고 마케팅도 도와줄 수 있어. 도움 필요 없어. 서진아, 그래도 우리가 18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시댁 식구들도 하나둘씩 경제적 지원을 요청해 왔어요. 서진아, 우리도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지영이 넌지시 사업 참여 의사를 비쳤습니다. 지영아, 혼자 하려고. 언니가 정말 야박해졌네. 야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잖아. 한때 가족이지, 지금은 아니야. 시어머니마저 끼어들려고 했어요. 서진아, 내가 예전에 옷 장사 해본 경험이 있으니 도움이 될 것 같다. 전화로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습니다. 어머니, 그런 도움은 필요 없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이제 네가 성공했으니까 우리도 좀. 이제 가족 아니잖아요. 서진아, 너무 매정하게 굴지 마라. 하지만 저는 다은의 조언에 따라 모든 사업 관련 의사결정을 철저히 제 기준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 어떤 가족이라도 사업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세무서에서 추가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며 두 번째 세무조사를 나온 거였어요. 또요? 네,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요. 누가 신고하는 거죠?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도훈이 지속적으로 신고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조사관 2명이 집에 와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도 확인하고 통장 거래 내역도 일일이 점검했어요. 이 수입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홈스타일링 컨설팅 수수료입니다. 증빙 서류가 있나요? 네, 여기 다 있어요. 도훈의 치졸함에 다시 한번 실망했지만 동시에 제가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장부 관리가 정말 완벽하네요. 조사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회계사 도움을 받고 있어서요. 이렇게 투명하게 관리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다행히 다은이 처음부터 모든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해뒀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제없이 조사를 마쳤어요. 앞으로도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조사관이 만족스러워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도훈의 치졸한 방해 공작이 계속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윤나래가 온라인에 또 다른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임신한 저를 버리고 혼자 돈 벌어서 잘 산다는 전처라는 제목이었어요. 전처가 사업으로 큰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임신한 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 회사는 어려운 상황인데 전처만 혼자 잘 살고 있어요. 같은 여자로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SNS에는 자기 성공 자랑만 하고 있더라고요.
임신 7개월인 제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더욱 자극적인 내용으로 포장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댓글들도 이전보다 더 악랄해졌습니다. 돈 벌었다고 배은망덕하네. 임신부 생각은 안 하나. 진짜 나쁜 년이다.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해. 사업 잘 된다고 까불지 마. 이번에는 민재가 직접 나섰어요. 엄마, 나도 글 써도 돼? 민재야, 괜찮아. 아니야, 너무 화가 나. 저 여자 진짜 뻔뻔해. 민재가 자신의 SNS에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희생하며 살았는지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18년 동안 시댁에 10억 넘게 보냈는데 뭔 배은망덕이냐. 아버지가 바람 피우고 이혼했으면서 무슨 얼굴로 돈 달라고 하냐. 임신했다고 무조건 피해자인 줄 아냐. 불륜으로 가정 파괴한 주제에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해. 민재의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댓글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똑똑하네요. 사실을 정확히 알려줘서 고마워요. 어머니 편에서 용기 있게 말해줘서 감동이에요. 지인들이 하나둘씩 제 편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아, 민재 글 봤어. 정말 속 시원하더라. 대학 동창 미영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고마워, 미영아. 넌 정말 대단해. 나도 용기 내서 뭔가 해보고 싶어졌어. 미영아도 할 수 있어. 서진아, 너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 회사 동료들도 하나둘씩 연락을 해왔어요. 서진 씨, 온라인 글 봤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김 대리가 위로해줬습니다. 괜찮아요, 대리님. 사업도 정말 잘 되시던데 대단해요. 특히 사업 고객들 중 몇몇이 윤나래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줬어요. 이분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희 집 인테리어 해주신 분인데 정말 친절하고 실력도 좋으세요. 이런 훌륭한 분을 왜 괴롭히나요? 일방적인 주장만 하지 말고 양쪽 얘기를 들어보세요. 18년 동안 시댁 돈 댄 게 얼마나 대단한데요. 여론이 서서히 제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특히 30-40대 여성들 사이에서 제 상황에 공감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이혼한 전처한테 계속 돈 달라는 게 말이 되나요? 18년 동안 시댁 돈 대준 것도 대단한데. 불륜으로 이혼했으면 조용히 살아야지. 임신했다고 무조건 피해자는 아니잖아요. 전처가 번 돈 왜 불륜녀가 써야 하나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어요. 전처 편을 든다, 임신부가 불쌍하다,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돈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불륜남이랑 불륜녀가 더 나쁘다. 하지만 점점 제 편을 드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이분 마음 이해해요. 18년 동안 희생했으면 이제 본인 인생 사는 게 맞죠? 불륜남이랑 불륜녀가 더 나쁜 거 아닌가요? 경제적 독립 이룬 거 정말 멋있어요. 대학 동창들도 하나둘씩 저를 지지해줬어요. 서진아, 정말 잘했어. 너 변한 거 정말 멋있다. 우리도 응원할게. 힘내, 서진아. 넌 잘못한 게 없어. 회사 동료들도 달라졌어요. 서진 씨, 사업 정말 잘 되시던데요. 최 주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단하세요. 저도 나중에 상담받고 싶어요. 정말 멋져요, 서진 씨.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진정한 지지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고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달라졌네. 민재가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엄마 편을 많이 들어주네. 응, 진실은 통하는 것 같아. 이제 시작이야, 민재야. 저도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진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한 달 후 사업이 안정되어 가던 무렵 갑자기 시어머니가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영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뭐라고? 지금 응급실에 계세요. 빨리 와주세요.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혼했다고 해도 18년간 어머니로 모셨던 분이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댁 식구들이 응급실 복도에 모여 있었습니다. 지영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팔을 붙잡았어요. 언니, 어머니가 안 깨어나세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하던데. 도훈이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서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 도훈아,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그럼 뭐야? 네가 돈 끊어서 엄마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복도에 있던 다른 환자 가족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시댁 식구들은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리며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저는 의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실신입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혈압도 많이 올라가 있고 심리적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위험하지는 않나요? 일단 안정을 취하시면 회복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어요. 병실에서 시어머니가 의식을 회복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영이가 계속 저를 원망했습니다. 언니가 너무했어요. 지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데. 지영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요. 18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보냈는데 그것도 모자라.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며느리 돌이라고.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병원비 문제로 도훈과 지영이가 다시 저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서진아, 병원비 좀. 도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얼마나 들어? 일단 200만 원 정도. 저는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비를 지원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의 경제적 지원은 거부했습니다. 치료비만 드릴게요. 서진아, 그래도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의식을 회복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진아,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저를 부르셨어요. 네, 어머니.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몰랐다. 어머니, 무슨. 도훈이가 거짓말을 했구나.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서진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몰랐어.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도훈이가 네가 자발적으로 돈을 보낸다고 했어. 시어머니가 병상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시집온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어머니, 사업 실패도 진짜가 아니었구나. 네. 윤나래와의 일을 감추려고 거짓말한 거였어. 시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도훈은 저를 완전히 속여왔던 거였어요. 제가 자발적으로 생활비를 보낸다고 거짓말했고 사업 실패도 불륜을 감추기 위한 핑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도훈이가 내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윤나래와의 여행비나 선물비로 썼다는 거야. 뭐라고요? 윤나래 임신하기 전부터 제주도, 부산 여행 다니면서 비싼 호텔에서 지냈대. 그런 돈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았는데 내 대출금이었다고요? 미안하다, 서진아. 내가 정말 몰랐어. 시어머니가 몸을 떨며 죄책감에 울부짖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지영이까지 도훈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우리를 모두 속였네. 지영이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언니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지영아, 나도 몰랐어. 오빠를 어떻게 믿었는데. 시댁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를 비난했던 식구들이 이제는 도훈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이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시어머니가 분노에 떨며 말씀하셨습니다. 18년 동안 서진이를 이용만 했네. 어머니, 이제라도 알게 되셨으니까. 서진아, 정말 미안하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도훈과 윤날에는 오히려 더욱 극단적으로 나왔어요. 병실에 찾아와서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혼했으니까 우리는 남남이야. 도훈이 시어머니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애 키우고 살 권리가 있어. 도훈아,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시어머니가 충격받아 말씀하셨습니다. 윤날에도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제가 낳을 아이도 도훈 씨 자식인데 왜 전처가 혼자 잘 살아야 하죠? 윤날에야,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지영이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양육비 명목으로 언니 사업 수익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전처가 가져간 재산으로 현재 부인과 아이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윤나래의 논리는 정말 어이없었어요. 전처가 가져간 재산으로 현재 부인과 아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습니다. 인터넷에도 이런 주장을 지지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현재 부인과 태어날 아이 생각해야 한다. 전처가 너무 이기적이다. 임신부를 위해 양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민재가 더욱 강하게 저를 지지했어요. 아빠와 그 여자가 하는 짓이 정말 역겹다. 민재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아예 연락을 끊겠다고 선언할 거야. 민재야, 그래도 아빠인데. 아빠 자격이 없어, 엄마. 민재는 자신의 SNS에 더욱 강한 글을 올렸어요. 아버지의 행동을 지지하지 않으며 어머니를 괴롭히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 할머니도 이제 진실을 아시고 어머니 편이 되셨다. 거짓말로 18년간 어머니를 이용한 아버지와 불륜녀를 용서할 수 없다. 앞으로 아버지와는 연락하지 않겠다. 민재의 글이 또다시 화제가 되었어요. 특히 시어머니까지 제 편이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머니까지 며느리 편을 드네. 진짜 아들이 잘못한 게 확실하다. 18년 동안 속여왔다니 정말 나쁘다. 불륜남과 불륜녀가 뻔뻔하기까지 하네. 다은이 저에게 조언했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정리할 때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종 대응 방안을 제시할게요. 저는 더 이상 이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시어머니의 진실 폭로로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거든요. 이제 정말 끝내야겠어요. 네, 서진 씨. 이제는 당당하게 사세요. 이 시점에서 저는 돈과 관계를 모두 제 기준으로 재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진짜 제 편인 사람들과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퇴원하시는 날 저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셨어요. 서진아, 앞으로는 도훈이 일에 개입하지 않을게. 어머니, 건강 조심하세요.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 저는 마침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한 주 후 도훈과 윤나래의 법적 소송에 대비해 다은과 함께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 김철민 변호사를 만났어요. 40대 중반의 베테랑 변호사로 비슷한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진 씨 케이스는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 변호사가 제가 준비한 서류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증거가 매우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두툼한 증거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는지 스스로도 놀랐어요. 다은의 도움 덕분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도훈 씨의 불륜 증거부터 시작해서 김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증거, 윤나래 씨의 온라인 명예훼손 증거까지 모두 확보되어 있네요. 시어머니 증언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더욱 완벽하겠네요. 특히 도훈이 제 명의로 처리한 각종 금융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오히려 제가 피해자임을 입증할 준비를 마쳤어요. 은행 거래 내역, 대출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까지 모든 증거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기죄는 전혀 성립하지 않아요. 김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도훈 씨가 고객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겠네요. 재판 날짜가 정해졌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전 10시에 열리기로 했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에는 양쪽에서 온 사람들로 방청석이 가득 찼어요. 도훈과 윤나래 측에서는 윤나래의 친구들과 지지자들이 왔고 제 편에서는 민재, 시어머니, 그리고 다은과 몇몇 지인들이 와줬습니다. 엄마, 떨지 마. 민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거야. 고마워, 민재야. 시어머니도 제 옆에 앉아 계셨어요. 많이 기운이 없어 보이셨지만 저를 지지하기 위해 오신 거였어요. 서진아,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재판이 시작되자 도훈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어요. 피고는 혼인 관계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을 혼자서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사업 자금까지 가져가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임신 중인 원고의 배우자까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뻔뻔한 주장이었어요. 불륜으로 이혼을 했으면서도 당당하게 피해자인 척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먼저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도훈의 불륜 증거를 법정에 제시했습니다. 호텔 영수증, 윤나래와의 여행 사진, 문자 내역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어요. 원고는 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당사자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나래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김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가 18년간 시댁에 지원한 금액이 총 10억 8천만 원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매달 500만 원씩 18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지원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그 엄청난 금액에 모든 사람들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이때 시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서셨어요. 증인은 어떤 관계인지 말씀해 주세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의 시어머니입니다. 증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하셨어요. 며느리가 18년간 우리 집에 보낸 돈이 10억이 넘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명절 때는 따로 또 보내줬어요. 그런데 아들이 바람 피우고도 더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시어머니의 증언에 법정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도훈이가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증언했습니다. 며느리가 자발적으로 돈을 보낸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강요한 거였어요. 사업 실패도 거짓말이었고 불륜을 감추려고 핑계를 댄 거였어요. 도훈이 변호사와 뭔가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재도 증인으로 나섰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불륜 상대와 여행 다니는 데 썼어요.
민재가 당당하게 증언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도 모르고 있었어요. 18년 동안 시댁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런 배신을 당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도훈과 윤나래의 거짓말과 조작이 모두 드러났어요.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협박, 명예훼손까지 모든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피고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과 명예훼손이 확인됩니다. 김 변호사가 마지막 변론을 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합니다. 혼인 관계 중 형성된 재산이라 할지라도 명의자의 동의 없는 무단 사용은 부당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도훈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과 그동안 제 명의로 무단 사용한 자산에 대한 배상까지 명령했어요.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피고 명의로 무단 사용한 자산에 대한 이자와 손해금 8천만 원을 지급하라. 완전한 승리였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민재가 저를 안아줬어요. 엄마, 정말 잘 됐어. 고생 많았어, 엄마.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서진아, 정말 고생했다. 이제 당당하게 살아라. 다은도 기뻐하며 축하해줬어요. 서진 씨, 정말 축하해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지셨네요. 이 모든 법적 분쟁이 정리되는 동안 제 사업은 오히려 더욱 성장했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이룬 중년 여성의 성공 사례. 지역 신문에 인터뷰 기사가 실렸어요. 이혼 후 홈스타일링 사업으로 월 5천만 원 매출 달성. 기사를 보며 제가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사업 확장을 위해 좀 더 큰 사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30평 규모의 사무실을 얻었어요. 직원 2명을 새로 채용하면서 본격적인 기업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멋있어요. 새로 들어온 김 대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사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새로 구한 사무실은 제가 직접 스타일링한 공간으로 고객들이 방문했을 때 제 실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쇼룸 역할도 했어요. 깔끔한 화이트와 베이지 톤으로 통일하고 포인트가 되는 그린 컬러를 적절히 배치했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방문하는 고객들마다 감탄했어요. 이런 공간에서 상담받으니까 더 믿음이 가요. 무엇보다 기쁜 것은 그동안 저를 지지해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는 점이었어요. 새로운 인맥과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시어머니도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서진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편안하게 지내자. 네, 어머니. 도훈은 법정 패배 후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았어요. 윤나래와 함께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그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그해 연말, 저는 민재와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엄마, 정말 갈 거야? 응, 이제야 진짜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야. 엄마 정말 멋있어. 18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제 돈으로, 제 기준으로 계획한 여행이었어요. 그 뿌듯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1년 후 홈스타일링 사업이 지역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면서 프랜차이즈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월 매출이 1억 원을 넘나들게 되었고 직원들도 8명으로 늘어나면서 제대로 된 회사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어요. 강남역 사무실은 이제 너무 좁아져서 더 큰 곳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부천에서 프랜차이즈 하고 싶다는 문의 또 왔어요. 김 대리가 신나게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5건째예요. 정말요?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 몰랐네요. 저도 놀라면서 동시에 뿌듯했어요. 특히 젊은 직원들이 사장님처럼 되고 싶다며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누군가에게 롤모델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어요. 사장님, 저도 나중에 독립해서 사업해보고 싶어요. 신입사원 박주임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실력 쌓아서 도전해보세요. 정말요? 사장님처럼 멋진 여성이 되고 싶어요. 다음과 함께 설립한 여성 경제 독립 컨설팅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고 있었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의 중년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사연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혼을 준비하는 여성들부터 경제적 독립을 꿈꾸는 전업주부들까지 정말 많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40대 주부 최고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뭔가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에요. 시작이 중요해요. 선생님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겪은 힘든 과정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재는 대학 졸업 후 해외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IT 회사에서 인턴십 기회를 얻었어요. 엄마, 정말 갈 거야. 응, 가서 열심히 해. 엄마처럼 독립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민재야, 넌 이미 충분히 독립적이야. 아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비록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교육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재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않는 강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나도 민재가 자랑스러워.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 가끔 도훈이나 윤날의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지만 이제 그들의 존재는 제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저 과거의 한 페이지로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들리는 소식으로는 도훈의 부산에서의 새로운 사업도 잘 안 되고 있다고 했어요. 윤날에는 아이를 낳았지만 육아와 경제적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어한다고 했습니다. 서진아, 도훈이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던데. 가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어머니, 그건 저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저는 더 이상 그런 일들에 감정을 쓰지 않았어요. 제 에너지는 모두 앞으로 나아가는데 사용하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와는 명절에 안부 인사 정도만 주고받는 적당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예의를 지키며 지냈어요. 서진아, 설날에 인사만 드리러 갈게. 네, 어머니. 건강 조심하세요. 너도 몸 조심하고. 무엇보다 제가 번 돈을 제 기준과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노후 준비부터 자기 개발까지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정 컨설턴트 다음과 함께 장기 투자 계획도 세웠어요. 서진 씨, 이제 정말 안정적이에요. 다은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10년 후에는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네, 사업 수익과 투자 수익을 합치면 충분해요. 새로운 인간관계들도 형성되었어요. 사업을 통해 만난 동료들과 고객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과의 네트워크가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여성 CEO 모임에 가입해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성공한 여성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상치 못한 수확이었어요. 서진 씨, 정말 멋있어요.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는 박 대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랑 콜라보레이션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런 네트워킹을 통해 사업 기회도 더 많이 생겨났어요. 어느 날 예전 직장 동료 최주임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서진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 최주임이 제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데? 훨씬 당당하고 밝아졌어. 예전에는 항상 뭔가 눈치 보는 것 같았는데. 정말? 응,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정말 내가 나한테 쓴다. 그 말이 단순히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에 관한 선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18년간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에 맞춰 살았지만 이제는 제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민재와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났어요. 파리, 런던, 로마를 도는 2주간의 여행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우리 돈으로 가는 거지? 민재가 공항에서 신나게 물었습니다. 응, 100% 엄마가 번 돈으로. 와, 정말 기분 좋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를 걸으며 저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자유를 만끽했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원하는 것을 사고 먹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가방 예쁘다. 사고 싶으면 사자. 정말? 응,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보며 민재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는 계속 행복하자. 그래, 민재야. 런던에서는 뮤지컬 라이온 킹을 보았고, 로마에서는 트레비 분수의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었어요. 뭘 빌었어, 엄마? 비밀이야. 사실 저는 이미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경제적 독립, 정서적 자유, 그리고 진정한 자아 실현까지. 여행에서 돌아와서 새해의 계획을 세웠어요. 사업 확장, 프랜차이즈 개발, 그리고 더 많은 여성들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까지. 2024년에는 더 큰 꿈을 꿔보자. 다음과 함께 새해 계획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서진 씨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다은 씨. 정말 든든한 파트너예요. 그의 마지막 날 혼자 앉아서 1년을 되돌아봤어요. 이혼이라는 인생 최대의 위기가 오히려 제게는 최고의 기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마침내 다른 사람의 눈치나 기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제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경제적 정서적 독립을 이뤄낸 것이었어요. 새해 첫날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여성들이 저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이제 시작이야.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저는 속삭였어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도훈과 시댁 식구들의 절망적인 눈물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8년간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돈은 이제 온전히 제 몫이 되었고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죠. 처음엔 무서웠지만 매달 500만 원이 내 통장에 그대로 남아있는 현실을 마주하니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선택한 자유는 그 어떤 협박보다도 값지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노력과 수고가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되거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좋아요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